돈. 한 달에 한 20만 원만 더 있었으면. 아니야, 그 정도도 아니야. 10만 원? 난 한 50만 원만 더 있었으면. 이런 생각 진짜 많이 들죠. 오늘 돈 얘기 한번 해볼까요? 그런데다가 엑스트라 머니, 파이프라인 더 구축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필요한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사실 이런 경험 있지 않아요? 이마트에 갔는데 사실 10,000원짜리도 하나도 안 담았어. 장 봐놓으면 이제 일주일 살아야 되니까 카트는 수북하지만 기껏해야 3,000원, 5,000원, 7,000원 이렇게 담았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찍었는데 15만 원. 사실 결혼하기 전까지 그런 장을 볼 일이 없잖아요. 놀래갖고 창피해서 거기서 이거 맞냐고 말은 차마 못하고 집에 가서 계산기 두드려 봤다니까요. 당연히 맞죠. 틀릴 리가 없죠. 근데 충격 먹었어요. 어떻게 3,000원짜리를 이렇게 샀다고 15만 원이 될 수가 있냐고요. 우리가 생활비를 가지고 생활을 하다 보면 진짜 현금 흐름에 대한 목마름 다 느껴보셨죠? 나도 그럼 스마트 스토어 해야 되려나 봐. 아니면 내가 알바라도 하나 떼야 되려나 봐. 월세 꼬박꼬박 나오는 그런 빌딩 하나 사고 싶다. 이런 생각 다 하지 않아요? 다 하죠? 손 들어보세요. 그런 월세 세팅 아니면 현금 흐름 만드는 파이프라인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그 근본에 대해서 한번 짚어봅시다, 오늘. 사실 여러분 이미 그 파이프라인 갖고 계세요. 그 월급 있잖아요. 그 월급 얼마나 중요한지 그 월급부터 제대로 다뤄야 된다는 거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친구 중에 의사 부부가 있었어요. 개업한 개업의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1,500만 원이 너무 작은 것 같아. 무슨 소리야? 병원에서 1,500만 원 벌어? 그럴 리가. 내가 그랬는데 아니 생활비. 그래서 제가 막 빵 터졌잖아요. 근데 사실 그 앞에서는 그렇게 못하고 참아. 생활비를 1,500만 원 썼는데 아내가 이제 아기가 둘이 되니까 도저히 둘이 같이 일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쉬니까 사실 운영이 확실히 줄지. 그래서 진료량이 줄니까 수입이 줄고 하는데 생활비 1,500만 원이 안 줄더라고. 그래서 뭘 그렇게 써? 내가 물어봤더니 별거 쓰지도 않아. 우리가 매달 명품 가방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늘 쓰는 거 먹고 쓰고 그냥 사는 거 그냥 한 달 사는데 다 없어져 그 돈이. 속으로 놀랐어요. 다 없어져. 그래서 나 같으면 500 정도는 그냥 줄이겠다. 500이 뭐야? 1,000만 원을 줄이고 500으로도 살겠다. 이런 생각을 남의 일이니까 쉽게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재정을 좀 더 빡세게 훈련한 기간이 있었어요. 그때 생활비를 50만 원을 줄여보려고 50만 원을 줄이는 거죠. 진짜 힘들더라고. 40만 원까지 줄이고 더 줄이면 나 죽는다. 거기 이상을 못 줄였어요. 그때 그 친구를 이해를 했어요. 왜냐면 그 친구의 씀씀이에서 500 줄이는 게 내가 50만 원 줄이는 것처럼 어렵겠다. 늘 이 정도는 써야 되니까. 그렇다면 생활비 30만 원인 분이 5만 원 줄이는 거? 그것도 죽도록 힘든 거죠. 그분은 더 꼼꼼하게 써야 되는 돈들이 있단 말이죠. 김승호 회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책에. 꼬박꼬박 들어오는 돈이 힘이 세다. 맞죠? 근데 제가 지나이스가 또 이렇게 말해요. 꼬박꼬박 나가는 돈도 힘이 세다. 이건 무서워요, 진짜. 김승호 회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들어오는 월급 정말 좋은데 우리가 파이프라인을 원하는 게 그것으로 뭔가를 해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꼬박꼬박 쓰고 싶은 돈이 더 많아서라면 심각한 거예요. 내 월급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는 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후배 중에도 한 몇 년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1, 2년 전에 부동산 시장 좋을 때 언니 나 직장 때려치고 전업투자자 할까 봐 아파트 이제 한 개 딱 샀거든요. 모아놓은 돈도 아직 없어. 뭘로 투자를 하려고 전업투자자를 하려나. 내 공무원 일도 지긋지긋하고 월급도 거기서 거기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토닥토닥 해주면서 그 월급만큼 최소한 아니면 1.5배 이상 현금으로 만들기 전에는 나올 생각하지 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친구에게 해준 얘기예요. 지금 시세로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월급 300만 원이 어떤 가치인지. 월급 300만 원 월세로 들어온다고 생각해 볼까요? 성수 지식산업센터 시세로 한번 볼게요. 상가보다는 월세가 잘 나오거든요. 성수 월세 시세는 평당 6만 원, 6만 5천 원 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간단하게 오늘 그럼 지식산업센터 월세 얘기 조금 해드릴게요. 지식산업센터 월세를 책정할 때는 분양된 평수에 곱하기 평당 월세로 해요. 그래서 6만 원으로 했을 때 300만 원의 월세가 이미 나왔잖아요. 거꾸로 계산해 보면 50평짜리 지식산업센터란 말이죠. 내가
50평짜리 지식산업센터를 가지고 있을 때 성수에 있는 거예요. 월세 잘 나오거든요. 6만 원씩 받는다고 할 때 300만 원. 요게 건물 가격으로 하면 얼마짜리 건물인지 아세요? 12억짜리. 와, 300만 원 월급 맨날 아우 찌꺼리 같아 이랬는데 이 정도 월급 월세로 받으려면 12억짜리 대출 하나도 없을 때 월세 300이 통장에 꽂히더라. 그런데 사실 지식산업센터는 80%까지 대출되는 거 아세요? 그렇게 계산해 보면 60억짜리 빌딩도 돼요. 80% 대출을 일으켰을 때 내 돈이 12억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내 월급 300만 원의 가치는 60억짜리 꼬마 빌딩이다. 갑자기 좀 으쓱으쓱해지지 않아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300만 원 그렇게 가볍게 여기면 안 되겠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파이프라인을 더 구축하고 싶은 게 지금 현금 흐름이 부족해서 정말 아껴 쓰는 것 지겨워서 돈 좀 더 마음껏 쓰고 싶다는 생각에서 파이프라인을 원한다면 그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순간 아무리 시간이 돈을 벌게 하는 걸 만들어도 일을 해야 돼요. 전혀 안 할 수는 없어요. 저 스마트 스토어 해봤거든요. 친구하고 같이. 만만치 않아요. 꼭 나보다 더 싼 물건 올리는 사람은 꼭 있어요. 그 대량으로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제가 올린 물건에서 그 업체가 대량으로 가격도 말도 안 되게 내려서 내가 쓴 키워드로 물건을 올리는 순간 저는 바로 죽는 거죠. 이런 시장에서 경쟁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겨우 택배 보내고 남는 돈이 5만 원, 10만 원. 쉽지 않아요. 그렇죠? 굉장히 어려워요. 불가능하진 않지만 쉽지 않아요. 그 돈 쓰기 위해서라면 사실 그 수고를 하면서 더 어려운 시간들이 온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하면 몸은 더 고대지고 짜증나고 그러면 번 돈은 바로 더 쉽게 쓰게 되고 이런단 말이에요. 처음 그 300만 원 나를 60억 빌딩으로 인정해주는 그 회사에서 주는 그 돈 확실하게 관리해 봅시다. 첫째, 20% 무조건 저축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 생활하는 거. 그 이상 하면 더 좋아요. 그 상태에서 내가 이 이상의 돈을 쓰지 않고 저축이나 투자를 위해서 추가 현금 흐름을 만들겠다 할 때 파이프라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기 위해서 실행하는 방식에서 두 가지 방향성이 있어요. 아무도 이 생각 안 하고 그냥 스마트 스토어 아니면 유튜브? 알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거를 알고 모르고가 완전히 달라요. 단순한 현금 흐름. 한 달에 20만 원만 더 있으면 좋겠어? 30만 원만 더 있으면 좋겠어? 이 방법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다 좋아요. 스마트 스토어 연구하셔서 그걸로 짬날 때마다 물건 올리고 관리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 좋고요. 편의점 알바? 좋아요. 그냥 그 시간만 내면 딱딱 돈이 꽂히잖아요. 저는 좋다고 봐요. 틈틈이 책도 볼 수 있고. 그런데 나는 이 파이프라인이 당장의 현금 흐름은 얼마 안 돼도 내가 이 직장을 그만두고 내 새로운 삶을 개척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겠어. 그럼 완전히 달라야 돼요.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어떻게 하다 되겠지. 돈이 내 월급보다 많으면 퇴사해야지. 이런 막연한 걸로 하면은 헛쓰고 헛발짓 너무 많이 하게 돼요. 그걸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필요한 교육이나 공부 같은 걸 하시면서 지금 당장은 수익은 적지만 이 방향으로 가시는 게 가장 좋아요. 굳이 예를 들자면 뭐 유튜브도 그렇고 블로그조차도 수익성 블로그 말고 브랜딩 블로그를 한다든지 이 부분은 내가 원하는 게 어떤 방향인지에 따라서 방향성을 책정하실 수 있는 거예요. 파이프라인을 가는 방향에 따라서 시작점이 전혀 달라야 된다. 우리가 조금만 돈 더 있었으면 하는 생각 누구나 해요. 그리고 난 산 것도 없단 말이야. 그 말도 누구나 해요. 그렇지만 그 15만 원이 되는 이마트 리스트에서 1+1이어서 사다가 쟁여놨는데 집에 왔더니 그거 또 있어. 그런 경험 있잖아요. 그런 거 조금씩 더 체크하고 내가 생각했던 예산안, 생활비로 쓰려는 돈 넘어서지 않는 건 꿀꿀한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부자로 되는 가는 길에 첫걸음이고 시작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나의 현금, 지금 나의 월급, 그걸 잘 다루는 사람은 이미 부자 될 준비, 세팅 완료라고 쥐나이스가 외쳐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돈 이야기, 아끼는 이야기, 투자하는 이야기 폭넓게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에 댓글 같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미라클